50대가 되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지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는 2024년이라는 한 해 동안 엄마와 아빠를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엄마는 2024년 5월 15일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인 2024년 11월 16일 새벽에 아빠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평생을 함께 사셨지만 거의 매일 싸우셨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는 아빠와 술을 너무나 싫어하는 엄마. 어릴 때 저는 그 싸움이 너무 싫어서 귀를 막고 싶었고 그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가기로 결정하고 집에서 도망치듯 대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의 싸움조차 그립다는 것을요. 심각하게 서로를 욕하시던 엄마와 아빠의 육두문자조차도 함께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걸요.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 재봉틀, 아끼던 시계와 스카프, 집안에 남아있던 수많은 엄마와 아빠의 옷가지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엄마와 아빠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는 살아생전 그렇게 아끼던 것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쓰던 물건들, 그토록 아끼던 것들도 그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엄마와 아빠만 조용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편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로 공부하러 떠난 저에게 엄마는 고구마, 감자, 감, 귤, 사과, 김치, 흑염소 등등 때마다 시마다 빠지지 않고 서울 자취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받았을 작은 우편 영수증들을 그 영수증을 모두 제 이름으로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뒤적여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셨는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말로 사랑을 표현한 분이 아니셨는데
그 영수증은 엄마가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해 왔는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갱하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라도 손에 쥐어드리면 고맙다, 니나 쓰지, 나는 괜찮다 하시던 엄마.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어 두었는데 정작 엄마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 또 아빠가 조심히 가라 하시던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꼭 많이 남겨두세요. 일상적인 말, 별것 아닌 안부, 밥 먹었니? 라는 그 목소리라도 꼭 녹음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언젠가 사진보다 훨씬 더 간절해집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함께 떠오릅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손을 흔드시면서. 서울 갈 때마다 제 가방은 늘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고구마, 반찬, 과일, 떡,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주셔서 들고 가기 힘들었고, 속으로는 이거 안 먹으면 썩는데, 아이 참,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알겠습니다. 그 무게가 사랑의 무게였다는 것을요. 엄마가 돌아가신 5월에 따뜻하던 날,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의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에 놓여진 엄마의 신발을 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구두, 슬리퍼, 세 켤레의 신발. 모두 다 당장 버려야 할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신발을 신고 70이 넘는 나이에 혈액암이 있는 몸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힘들다는 말 대신 그저 묵묵히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서울로 보낸 딸,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효도하기를 바랬을 딸. 하지만 저는 50이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았고 돈도 잘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모시고 미국 여행을 꼭 갈 것이라고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었지만 이제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성공하길 기다린 게 아니라 무사히 행복히 잘 살아주기를 기도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다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그저
안고 살아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부모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아껴주고 조금 더 챙겨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기는 인생 후반 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